33년을 함께 산 집을 나왔다. 남편이 먼저 떠난 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아직 거기 있다. 다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뿐이다. 아이들은 오래전 떠났다. 딸은 시집가서 애둘 키우느라 정신없고 아들은 서울서 제 앞가림 하기도 빠듯하다. 명절에 얼굴 보면 다행인 사이. 그게 요즘 가족이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 아팠던 이가 빠진 것 같았다. 텅 빈 자리가 어색하지만 통증은 사라진 그런 기분. 부동산은 집 근처 작은 상가에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안쪽 책상에서 남자가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상담하러 오셨어요? 김도현이라고 했다. 44살. 양복은 아니었지만 셔츠가 깔끔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유의 건조함 대신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혼자 사실 집 찾으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 전에 그가 먼저 알아챘다. 손가락에 반지 자국만 남은 걸 봤는지 아니면 이런 손님을 많이 봐서인지. 네. 조용하고 너무 크지 않은 곳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저도 이사 갈 거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채광 좋고 여기랑 가깝고 혼자 사시기 딱 좋아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빌라로 갔다. 3층, 남양 14평.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찼다. 수납은 여기 신발장 넉넉하고요. 동선 보세요. 현관에서 주방까지 꺾이는 데가 없어요. 장 보고 오셔서 바로 냉장고. 편하시죠? 그의 설명은 정확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다. 작은 공원이 보였다. 저녁이면 산책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겠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 같은 풍경이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가 웃었다. 짧고 담백한 웃음이었다. 현관에서 나올 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자연스러운 악수였다. 힘을 주지도 오래 잡지도 않았다. 비즈니스 악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괜찮은 집이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뿐이었다. 그날은 정말 집만 보고 나왔다. 진짜로. 일주일을 고민했다. 집이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첫눈에 반해서 덜컥 계약하기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젊을 땐 그랬다. 좋으면 좋은 대로 질러버렸다. 지금은 아니다.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생각한다. 신중한 게 아니라 겁이 많아진 거다. 결국 다시 전화했다. 저번에 본 집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 오실래요? 제가 시간 맞출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영업용 친절과는 다른 무언가. 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찾은 그 집. 현관문을 여는데 커피 향이 났다. 혼자 드시려고 내린 건데 괜찮으시면 같이 하실래요? 테이블 위에 종이컵 2개. 믹스커피가 아니었다. 제대로 내린 원두커피.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천천히 보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급할 거 없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커피를 받아들고 거실을 둘러봤다. 저번과 같은 햇살, 같은 구조. 달라진 건 없었다. 다만 그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커피 한 잔. 소파에 앉아보실래요? 쿠션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그의 권유에 소파에 앉았다. 그도 옆에 앉았다. 나란히. 무릎 사이에 손 하나 들어갈 간격. 가깝다고 하기엔 애매하고 멀다고 하기엔 어색한 거리였다. 이 정도 넓이면 손님 와도 괜찮아요. 혼자 사셔도 가끔 자녀분들 오시잖아요. 글쎄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쓸쓸하게 나왔다. 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요즘 다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빠듯해요. 처음으로 그가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세상에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짧게 느껴졌다. 다음에 또 오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받아 잡았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그의 왼손이 올라와 내 손등을 감쌌다. 양손으로 감싸주는 악수. 힘이 세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따뜻했다. 1초, 2초. 손을 빼야 했다. 그런데 빼지 않았다. 3초.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가 먼저 손을 놓았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등을 봤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감각은 남아있었다. 그 온기가. 집에 돌아와서도 손등이 자꾸 신경 쓰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세 번째 방문은 계획에 없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봇을 비었다. 금방 그치겠지 싶어 처마 밑에 섰다. 그런데 비는 점점 굵어졌고 바람까지 불었다. 우산이 없었다. 가방엔 두부랑 파 몇 뿌리. 이러다 다 젖겠다 싶을 때 문득 그 집이 떠올랐다. 여기서 5분 거리. 잠깐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에게 전화했다. 갑자기 비가 와서요. 근처라서 그러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어디세요? 저도 거기로 갈게요. 1분도 안 돼서 그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검은 우산 아래로 그의 얼굴이 보였다. 비에 젖은 셔츠가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다. 많이 젖으셨네요. 빨리 들어가요. 그가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자기 어깨는 비를 맞으면서 나는 괜히 미안해졌다. 집안은 따뜻했다. 그가 수건을 건넸다. 머리 먼저 닦으세요. 감기 들어요. 수건을 받는데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살짝 닿았다. 찰나였다. 스치듯 지나갔다. 그런데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차가운 옷 위로 전해진 그의 체온이. 그칠 때까지만 계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가 또 그 말을 했다. 급할 거 없다. 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을까?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장마 전선이 어쩌고 강수량이 어쩌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내렸다. 후두둑 후두둑. 그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어깨가 닿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자세를 고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빨라졌다.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 싶었다.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가 남자 어깨에 기대다니. 창피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비 오는 창밖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비가 그쳤다. 그쳤네요. 네. 이제 가봐야겠어요.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현관에서 그가 말했다. 또 오세요. 비 안 와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깨의 감각이 가시지 않았다. 그 따뜻함이. 그 무게가. 자꾸만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나에게 이유가 생기고 있었다. 그 집에 다시 갈 이유가. 며칠을 버텼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무슨 핑계로 가지? 집은 이미 충분히 봤다. 더 볼 것도 없었다. 계약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 거다.
이렇게 질질 끄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손이 자꾸 전화기로 갔다. 결국 나흘 만에 전화했다. 변명거리를 준비했다. 베란다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 관리비 내역을 보고 싶다. 그런데 그가 먼저 말했다. 기다렸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나를?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갈게요. 끊고 나서 거울을 봤다. 59 먹은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 처진 볼살, 푸석한 피부. 한숨이 나왔다. 립스틱이라도 바를까 하다가 관뒀다. 창피하게. 이 나이에 뭘 꾸민다고. 그런데 결국 발랐다. 연한 핑크색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일어섰다. 오늘은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 더 젊어 보였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별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그가 이것저것 설명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그 순간 그가 말했다. 오늘은 집 얘기 안 해도 되죠? 웃음이 났다. 헛웃음 같은 게 새어나왔다.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아니, 고백처럼. 왜 웃으세요? 몰라요. 그냥 웃기니까. 거실로 걸어갔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다.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내 심장은 전쟁 중이었다. 그가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춰야 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숨이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커피 향이 났다. 한 번만. 그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입술이 닿았다.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아니, 수백 년을 기다린 것처럼. 그의 손이 허리 쪽에 닿았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이었다. 닿았다가 멈췄다. 더 가도 되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떼지 않았다. 그게 허락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떨어졌다.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이 촉촉했다. 내 눈도 그랬을 거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랐다. 사과받고 싶지 않았다. 이게 실수라고 잘못이라고 정의되는 게 싫었다. 저도 원했어요.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렸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입술을 만졌다. 아직 그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 머리로는 알았다. 그런데 가슴은 달랐다. 5번째는 저녁이었다. 낮에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저녁. 그 단어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낮과는 다른 무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몇 시요? 7시. 기다릴게요.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면 안 된다. 머리가 말했다. 이건 아니다. 44살 남자와 59살 여자. 말이 되냐? 상식이 소리쳤다. 그런데 손은 이미 옷장을 열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동창 모임 있어.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그게 나를 더 슬프게 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웠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불이 꺼진 복도. 그의 얼굴이 그림자 속에 있었다. 왔어요. 네. 문이 닫혔다. 집 안은 어두웠다. 작은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촛불처럼 은은한 빛. 우리는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가 다가왔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입술이 닿았다. 지난번보다 깊었다. 지난번보다 길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떨리지 않았다. 처음처럼 서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성의 끈이 풀어지는 게 느껴졌다. 놓아버리자. 오늘 하루만. 59년 살면서 한 번쯤은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 멈춰야 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다른 말이었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낯설었다.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나인지도 몰랐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그 뒤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존재라는 걸.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집에 가야 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가지 마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나를 완전히 허락해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밤이었다. 아침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었다.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잠깐 여기가 어디지 싶었다가 기억이 밀려왔다. 어젯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이불이 엉켜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다. 샤워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몸이 묵직했다. 근육마다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아직 김이 났다. 그가 미리 내려놓은 거였다. 살갑다고 느꼈다. 아니, 느끼고 싶었다. 욕실 문이 열렸다.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일어났어요? 커피 드세요. 좀 이따 아침 사다 줄게요. 다정했다. 여전히. 나는 커피를 홀짝였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간 그 아침을 곱씹었다.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다. 59에 찾아온 로맨스. 말도 안 되지만 어쩌겠나. 인생이 원래 그렇지. 그런데 며칠 뒤였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보다가 어느 카페에 들어갔다. 50대 이상 여성들이 모인 커뮤니티. 평소엔 건강정보나 손주 자랑 글이 올라오는 곳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남자 조심하세요. 호기심에 눌렀다.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글쓴이는 62살 여성이었다. 이혼 후 혼자 살 집을 찾다가 젊은 부동산 직원을 만났다고 했다. 친절했고 다정했고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고. 커피를 마셨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비 오는 날 함께 있었고. 같았다. 나와 똑같았다. 댓글을 읽었다. 손이 떨렸다. 저도요. 그 집 5번 봤어요. 저도 비 오는 날이었어요. 어깨가 닿았고 그 다음엔 혹시 그 사람 성 김씨 아니에요? 40대 중반? 눈앞이 하얘졌다. 휴대폰을 놓을 뻔했다. 나만이 아니었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다. 커피, 소파, 비 어깨,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밤. 똑같은 순서였다.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수법이었다. 외로움이 미끼였다. 그는 낚시꾼이었고 나는 물고기였다. 혼자라서 허기진 온기가 그리운 늙은 물고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 모든 다정함이, 설렘이, 가슴 떨림이 전부 가짜였다. 욕실로 뛰어가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참한 얼굴이 있었다. 바보 같은 여자. 환갑 다 된 나이에 사기를 당하다니. 그런데 물기를 닦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잠깐. 그래서 당해야 하나? 외로우면 이용당해도 되나? 분노가 차올랐다. 수치심을 뚫고 분노가 솟았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의 잘못이다. 일주일을 준비했다.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을 모았다. 62, 56, 68. 나까지 4명이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봤다. 다들 나와 비슷했다.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외로웠거나 그리고 똑같이 당했다.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일지. 한 분은 카드 결제 내역까지 있었다. 그가 사달라고 한 것들. 명품 지갑, 골프웨어. 외로움에 눈이 멀면 지갑도 열리는 법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가기로 했다. 녹음기를 품에 넣고.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가 웃으며 문을 열었다. 예전과 똑같은 미소. 이젠 그게 역겨웠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그가 커피를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이요? 이 집 내놓은 거 맞아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나는 계속했다. 계약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등기부등본 떼봤어요. 이 집 주인 당신 친척이죠? 이 집을 뭐에 쓰는 건가요? 그가 웃음을 지었다. 어색한 웃음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집은 내놨어요. 그냥 매물이 안 나간 거지. 그럼 다른 손님들은요? 나 말고 다른 여자들. 이런 식으로 자주 보셨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당황해서 경계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사이에 뭔 오해가 있나? 오해 아니에요. 저 말고 3명 더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커피, 소파, 비 오는 날, 그리고 밤. 그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나도 일어섰다.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아니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저는 저를 허락했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사람이 그리웠으니까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외로움이 이용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건 용서 못해요. 그 후 우리 넷은 함께 경찰서에 갔다. 녹음 파일, 방문 기록, 동일 수법 증언. 경찰은 진지하게 받아줬다. 2달 뒤 그는 법정에 섰다. 사기와 유사 성범죄.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나는 혼자 그 집 앞을 지나갔다. 텅 빈 창문이 보였다. 이젠 아무 감정도 없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다. 다만 다시는 싸구려 온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앞으로. 혼자서.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엔 외로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로 다가와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외로운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진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값지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경고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빛 인생극장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하시고 행복하세요. 은빛 인생극장이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